이승만 박사 없으면은 한미동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치가들이 특히 그 한미동맹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주한미군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놀라운 것은 지난번 선거하기 전에 그러니까 작년 11월 달에 그 국방연구원 그리고 통일연구원에서 한국 국민들의 그 한미동맹에 관한 인식조사를 한 거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는 그 국민의힘당 후보를 찍겠다라는 사람들의 96% 반올림하면은 96%가 한미동맹은 중요하다. 그리고 미국은 나가면 안 된다라고 대답을 했고 더 놀라운 것은 나는 이재명을 찍겠다. 그런 사람의 93.9%가 한미동맹은 소중하다. 나가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미국하고 결별하겠다라는 책을 썼다가 선거 무렵에 갑자기 거둬들인 그 후보가 무려 1614만 표를 얻었다. 거의 반을 얻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이런 그 불일치되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특히 정치가들이 한미동맹의 본질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승만 박사는 그거를 정확히 잘 이해를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미동맹 뭐 이건 다 아시는 거지만은 1953년 10월 1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조인되었다. 이 종이 쪼가리 한 페이지입니다. A4 한 장밖에 안 되는 종이인데 그 종이 한 장 가지고 전쟁을 70년 이상 막았다라는 사실이 이제 놀랍습니다. 근데 그 종이 하나 가지고 막은 것이 아니라 그 종이 쪼가리, 나쁘게 말하면 종이 쪼가리인데 그 종이 쪼가리를 보충해 줄 수 있는 주한미군이라는 그 개념이 있어가지고 한미방위조약은 세계에서 가장 괜찮은 동맹을 만들었고 또 원하는 목적을 가장 잘 이루었고 거기에다가 부수적인 목적까지 하나 이뤘는데 원래 그 동맹이라는 것은 군사관계입니다. 군사관계인데 그 동맹을 통해서 한국이 경제 발전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그 부수적인 이득까지 얻을 수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이어지는 세계적으로 양호한 쌍무동맹이다. 두 나라가 맺은 동맹이죠. 이승만 박사의 탁월한 외교 능력의 결과다. 그래서 외교의 신 이승만 박사라고 얘기를 할 정도인데 이거는 거의 신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때 누구도 미국에서는 주한미국 대사하던 브릭스라는 대사 한 사람 빼놓고는 전부 다 동맹을 지금 맺어줄 필요가 없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하고 세계에서 거의 끝에 있던 나라하고 동맹을 맺는 그런 상황인데 옛날에 그 일본이 영국하고 동맹 맺을 때 일본의 국력이 무지하게 높이 올라갔을 때 세계 제일인 영국하고 동맹을 맺은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두꺼비가 달림과 결혼을 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거는 그 국력이 다른 나라가 동맹을 맺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이승만 박사가 미국과의 동맹을 얻어낸 것은 이거는 거의 외교의 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한미방위조약이 이제 성립된 다음에 국민들한테 여러분들은 이것 때문에 두고두고 덕을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까지 한국이 한미방위조약에 의해서 덕을 보고 있다. 대학생들이 그래요. 교수님 무슨 덕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미국 없이도 북한을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그러면서 이제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네들 군대 갔다 2년이면은 집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데 그게 한미동맹의 덕이야. 한미동맹 없이 나라를 지키려면은 자네들 군대 가서 아무리 조금 있어도 5년은 있어야 할걸? 북한은 10년이니까 이런 것들이 다 덕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했고 한국의 번영까지도 가져온 그런 좋은 동맹을 이승만 박사가 이제 체결을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동맹은 친구가 맺는 것이다라는 그 잘못된 발상입니다. 동맹은 적이 같은 나라가 맺는 겁니다. 적이 같은 나라가 그러니까 2차 대전 때 미국하고 소련이 동맹입니다. 그게 사회체제가 다르고 정치체제가 다른 나라가 동맹을 한 이유는 적이 같았기 때문에 더 골치 아픈 적인 일본 군국주의와 나치스가 있어가지고
미국과 소련이 동맹을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공통의 적이 없어지게 되면 동맹은 그냥 와해가 되는 겁니다. 예. 동맹은 우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동맹을 맺은 나라가 우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우호 관계는 동맹의 산물이지 동맹의 원인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모르는데 심지어는 적대 국가들 사이에서도 동맹이 형성될 수 있다. 2차 대전 예를 들었습니다. 한미동맹은 북한이라는 거기다 소련, 중국을 합쳐서 공통의 적이 있어서 성립된 것이다. 이승만 박사 외에는 이것을 알고 있던 사람이 별로 없었다라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은 한국 전쟁 종식 과정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탁월한 외교 역량이 결과로 나온 것이다. 그리고 한미동맹은 이 한미 상호방위조약이라는 문서와 그리고 실질적인 수단 주한미군 이 두 가지가 주한미군 없었다면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있었어도 한국에 전쟁 났고 북한이 아마 승리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주한미군이 더 큰 역할을 하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미동맹이 53년 체결된 이후에 지금까지 70년 가까이 성공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부수적인 것은 대한민국은 세계의 빈곤 국가였는데 이제 세계 10위권의 부국으로 만든 보이지 않는 견인차가 한미동맹이다. 냉전시대 때 미국은 한국에다가는 자유주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너네들이 냉전의 최전선에서 고생하고 있으니까 너네들은 우리한테 물건 팔아도 돼. 그리고 우리 물건 안 사도 봐주겠어. 하던 것이 냉전 시대의 그 미국의 논리인데 그 냉전 끝난 다음에 그 우리나라 IMF 온 곳을 저는 뭐 전략적으로 이제 너도 우리랑 똑같은 방식으로 자유무역해. 가 바로 IMF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국은 한국 정부 수립 이후 거의 즉각 한국을 떠난다. 이게 이승만 박사가 그렇게 외교에 능한데도 어떻게 그 왔던 미군이 가는 것을 못 막았을까? 1948년 8월 15일 날 정부가 수립되자마자 미국, 그때는 그 점령군이죠. 이재명이가 지금 와 있는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와 있는 미군은 다시 온 미군입니다. 인천으로 들어온 미군은 일본 땅인 한국을 점령하러 온 미군이에요. 그런데 6.25 때 온 미군은 북한군을 격퇴하기 위해서 온 미군이지 점령군하고 전혀 개념이 다른 것이죠. 그런데 1949년 6월 30일 날 완전히 철군하는데 이거는 이승만 박사도 사실은 못 막았습니다. 못 막았고 그리고 북한은 뭐 소련이 철수하면서 그 당시에 제일 좋은 무장을 이제 북한에 시켜줬고 북한을 소련이 무장시킨 것을 떠나서 북한에 있는 그 공장들이 많았습니다. 일본이 만들어놨던 공장에서 심지어는 북한이 총까지 만들어가지고 따발총이라는 총을 북한이 만들었는데 북한이 그 총을 심지어는 1949년에 그 10월 1일 날 정부를 수립한 중공군한테도 대줄 정도였다라는 그 얘기를 그거 보면은 이제 북한은 이미 전쟁 준비가 다 끝났는데 미국은 그냥 나갔다. 그때 미국이 나간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국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한국까지 도와줄 힘도 없고 그 한국은 뭐 미국은 언제든지 국가의 이익에 의해서 이제 정책을 하는 나라인데 한국은 뭐 문자 그대로 바이탈 인터레스트가 없는 곳이었다. 이승만 박사가 아무리 붙들었어도 그거를 이제 완전히 붙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주한미군은 1948년 9월 15일 우리나라 정부 수립한 지 열흘 지난 날부터 철수를 시작해갖고 1949년 6월 30일 철군 완료. 한 500명 정도 전쟁하지 않은 군대들만 남아 있었죠. 이 가는 사진들 뭐 이렇게 찍은 것들이 자료가 있었습니다. 자료가 있고 이거는 참 그 씁쓸한 라이프지에 났다는 건데 한국 그 사람이 가는 미군을 이렇게 배웅하는 할아버지죠. 이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은 이거 필히 전쟁이 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미국 장군들을 다그치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들이 국제정치학자들이 흔히 쓰는 지도인데 이거를 이 지도가 이제 뭐 1948년부터 이 지도죠.
다 공산권인데 대한민국만 자유진영의 정말 외딴 선물로 남아있는데 이것이 아직까지 파란색으로 남아있는 이유는 주한미군 한미동맹 때문입니다. 그거 없었으면 100% 한반도까지 빨간색 된 것이죠. 한반도가 빨간색이 됐으면 일본도 아마 분홍색 됐을 겁니다. 이것이 지금 남아있고 그리고 지금 남아서 뭐 통일을 우리가 이제 하겠다고 그러고 중국까지 자유화시키겠다는 그런 그 우리가 역사적 사명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까지 왔는데 바로 이걸 뭐 교회 열심히 다닌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트루만 대통령이 한국을 도와주러 온 것은 트루만 회고록에 하면 한국의 소중해서가 아닙니다. 그날 이제 전쟁 나는 날 그 애치슨 장관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6월 24일 날 밤이었어요. 미국 시간으로. 자기 고향집에 와가지고 이제 책 읽다 잘라고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애치슨 장관이 전화 걸어서 각각 큰일 났습니다. 한국 3%, 전체에서 공산당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트루만 대통령이 내가 지금 워싱턴으로 돌아갈까 얘기를 했습니다. 밤 9시, 10시 무렵인데. 애치슨 장관이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불확실하니까 아직도 완전하지 못하니까 내일 아침에 다시 연락을 하겠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나를 깨운다고 생각하지 말고 특별한 일 있으면 전화를 주게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죠. 나중에 회고록을 보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전쟁 나갖고 한 2달쯤 지난 다음에 한국에 미군 수십만 이제 왔을 때 그때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그 중요하지 않다고 철군한 나라에 전쟁이 났는데 그렇게 빨리 가서 우리가 이렇게 몇십만 명이 가서 전쟁하는 그 이유는 뭡니까? 그랬더니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켰는데 그 회고록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가 전쟁을 났다는 소리를 전화를 받는 그 순간에 읽고 있던 책은 이 세상에 어떤 큰 전쟁이라도 작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큰 전쟁으로 비화된 것이다라는 역사의 교훈에 관한 책을 읽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국 전쟁을 한국의 그 본질이 아니라 한국에서 내가 바보처럼 굴면은 스탈린이라는 인간이 독일을 때릴 거야. 그러면 할 수 없이 가서 3차 대전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내가 제대로 굴면은 이제 그러니까 작은 전쟁 막으러 온 거예요. 한국이 대단히 소중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북한이 나만 먹는 것을 막으러 온 게 아니라 중공이 나중에 정당화시키죠. 중공, 소련이 대한민국 가지는 것을 막으러 온 것이죠. 북한이 남한만 가지고 그 뒤에 소련이나 중공이 없다면 아마도 안 왔을 거다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군이 7월 1일 날 저쪽 그 부산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7월 1일 날 들어왔던 첫 번째 부대가 7월 2일 날 대전에 기차 타고 옵니다. 그리고 이들이 트럭을 타고 7월 5일 아침 새벽에 오산에서 북한군하고 붙습니다. 북한군이 5,000명이고 미군이 550명이었는데 7시간 전투해가지고 이 550명의 무대에서 181명이 죽습니다. 죽거나 실종합니다. 3분의 1이 7시간 만에. 이걸 참 놀라운 패전이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맥어더 장군이 여기서 7시간 버텨서 북한이 공격하다가 전열을 다시 정비하는데 열흘이 걸렸습니다. 그 열흘이라는 시간을 벌어준 거기 때문에 이것은 승전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나중에 이제 미국 전쟁사에는 그래서 승리한 전투가 되는데 나는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이 중에 3분의 1이 죽었다니 단 7시간 만에 라는 그런 그 놀라운 생각을 처절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그 남시욱 그 논설위원께서 한미동맹 탄생 비화라고 그래가지고 참 그 자료로서 좋은 책을 썼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 미국하고 동맹 체결을 요구했는데 그런데 미국 측은 다 반대했다. 군부가 강경하게 방위 조약을 반대했고 클라크 유엔 사령관 이 사람이 휴전 조약에 사인한 사람이고 마지막 그 유엔군 사령관인데 이 사람이 4월 18일 그러니까 7월 27일 날 전쟁 끝나는데 4월 18일 날 합참해낸 보고문에 현 시점에서 양국 간의 안보조약 체결을 고려하지 않을 것을 건의한다. 불익대사 외에 그리고 5월 25일 날 전쟁 끝나기 딱 2달 전이죠. 현재의 환경에서 대통령이 대한민국과 상호방위 조약의 체결을 고려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한국전쟁 거의 끝날 무렵까지
뭐 한미 동맹 맺어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여기서 이제 벼랑 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6월 18일 날 오케이 좋아. 방공포로 다 석방할 거야. 이거는 이승만 박사가 메가더 장군한테 전쟁할 때 지휘권을 넘겼었는데 지휘권 넘긴 거를 완전히 그냥 개 무시하고서 내가 지휘하고서 바로 총사령관으로서 이제 그러니까 미국은 뭐 거기서 거의 경악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군은 유엔군에서 빠져나올 거야. 미군 지휘 안 받을 거야. 이 전쟁은 안 끝나. 라는 식으로 정말 미국을 엄청나게 뭐 골아프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미국이 그래 너희가 휴전을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에 동의해주면은 그러면은 조약을 맺어주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하고서 그 조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뭐 이 과정을 우리가 뭐 다 잘 아는 거니까 그냥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바로 뭐 나는 그 얘기는 확실히 보는데 우리 목사님 얘기로는 거기 지키고 있던 미군한테 고춧가루로 눈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뭐 미군들이 정신 못 차리는 사이에 뭐 이거 막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한번 다큐멘터리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런 그 놀라운 일을 해가지고 10월 1일 날 이제 조약을 맺었다. 조약을 맺었는데 이건 아까 제가 이제 전쟁이 분명히 났을 거다라는 얘기를 바로 금년 8월 말에 미국의 그 하원 군사위원장 하는 애덤 스미스라는 하원의원이 미군이 지금처럼 한국에 주둔하지 않았다면 북한은 오래전에 한국을 침략했을 것입니다. 이건 뭐 거의 100% 맞는 얘기라고 볼 수 있죠. 예, 한국은 미국 진영의 냉전 체제에 완전히 편입되었다. 이거는 우리 아까 이용훈 교수님이 발표하신 대로 이승만 대통령이 알아서 갖다 낀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살 길이야.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미국과 그 저쪽 중국 중간에서 중간하면 안 되느냐라는 개소리를 하는데 이거는 살기 위한 방편으로 이승만 박사가 전략적으로 한미동맹을 만들어서 우리가 미국 진영에 일부러 알아서 들어간 거다는 그 얘기죠. 이거에 반대하는 사람들한테는 저는 항상 그럽니다. 야, 우리가 중립일 때 러일 전쟁이 났는데 전쟁터는 우리 아니야? 한국 아니야? 그리고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싸울 때 우리가 누구 편이었냐? 근데 전쟁터는 한국 아니야? 예, 바로 이런 그 심플한 논리를 이승만 박사는 다 알고 있었죠. 그리고 한미동맹 말이죠. 요거 한 페이지밖에 안 되는 종입니다. 이게 제가 뭐 국제조약집이라고 해가지고 정책 공부하는 사람 한 권씩 갖고 있는데 한미방위 조약이 딱 요거니까 책 한 페이지밖에 안 되는 그 양인데 저 한 장 가지고 전쟁을 몇십 년을 막았다는 게 참 신통하죠. 요거 쭉 보시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또 오해하는 것이 한미동맹의 적용 지역이 한반도로 착각합니다. 우리나라 그 외무장관 하던 사람이 어떤 신문에 기고를 했는데 한미동맹은 정말로 소중하다. 그런데 미국 제발 우리를 중국과의 문제에 끼워넣지 말았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하는데 한미동맹의 적용 범위가 태평양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퍼시픽 에어리아. 근데 우리는 한반도로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 뭐 보수적인 우파 사람들도 그렇고 보수 정부의 장관도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뭐 여기 읽어보면은 요거 가지고는 전쟁을 막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일국에 뭐 서로 협의한다 2조에 이것 때문에 우리 국회에서 이승만 박사가 협의하는 게 뭐냐? 전쟁 나면 즉각 와서 싸워야지. 나토식으로 바꾸죠. 나토가 1949년에 조약을 맺었는데 나토 조약 5조에는 어느 나토 조약국 어느 일국에 대한 공격은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즉각 대응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즉각. 근데 우리는 무슨 협의한다가 뭐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시비를 걸었죠. 그리고 뭐 여기 다 그 4조는 이제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하는 권리를 얘기한 거고 이 6조가 골치 아픕니다. 맨 마지막 조인데 본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무기한으로 유효하다고 점 딱 찍은 다음에 and, or와 if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어느 당사국이든 타 당사국에 통과한 후 1년 후에 본조약을 종지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미국이 한국 조약 그만하자 그러면 내년 12월 7일 날 끝나는 겁니다. 또는 한국의 좌파 정부가 국회에서 우리 조약 그만하겠습니다 하고 미국 하면은 묻거나 따지거나가 아니라 내년 12월 7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국 국회의원들이
미국이 언제든지 이거 끝내려고 이 조항을 놓다 해가지고 그래서 미국은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이 12월입니다. 그 다음에 1월 그 무렵에 이제 완전히 비준이 끝났는데 한국은 끝까지 버티다가 54년 11월 18일 날 비준을 해가지고 사인은 10월 1일, 작년 10월 1일 날 사인했는데 이거 비준은 효력 발효는 그 다음에 11월 18일이 됐죠. 이승만 박사가 여기서도 이제 통과를 결국은 시키는데 그 이유는 미국이란 나라는 영원한 친구와 영원한 적을 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바꿔달래도 안 바꿔주는 거예요. 미국 쪽으로는. 그러니까 그거를 이승만 박사가 알고서 일단 주한미군을 확실히 잡아두면 된다라는 그 한도 내에서 이제 사인한 거죠. 주한미군은 뭐 방위력보다는 전쟁 억제력입니다. 주한미군 28,000명 지금 현재 있는 그것을 북한이 너무나도 무서워하기 때문에 아예 전쟁 일으킬 엄두를 못 낸다. 그러니까 방위는 우리 혼자서 방위는 하겠죠. 북한이 전쟁 일으키면은. 그런데 아예 전쟁을 못 일으키게 하는 것은 미군이다. 뭐 장점도 조건 얘기는 많은데 시간이 모자라니까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한미동맹이 균열되고 있죠. 지금 뭐 다시 회복되는 중이지만은 무슨 한미동맹이 균열이냐라고 문재인이라든가 노태우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노무현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거는 우리 미국하고 아직도 친해라는 그런 뜻에서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너는 북한을 적으로 생각하니? 너는 중국이 적이야?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의 생각이 같아야지 동맹이 유지가 되는 건데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동맹이 본질적으로 깨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이 건강하다는 것은 북한이라는 또는 중국이라는 뭐 적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런데 그 생각이 최근에 와서 본질적으로 깨지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이제 뭐 공부할 거가 많은 분인데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전쟁을 직접 한 유일무이한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그리고 전쟁 과정에서 국제정치로 이 전쟁을 그 미국에서 워낙 인기가 나빴으니까 그 트루먼 대통령이 이 전쟁을 못 이기고 있는 바람에 그 내용을 다 아시는 이승만 박사가 오케이 여기서 끝을 내주고 그 대신에 우리는 보장을 받자 해서 만든 것이 한미 동맹인데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발전을 이룩하고 안전하게 살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제가 그 마지막 에피소드를 한마디 드린다면은 제가 그 오하이오 대학 가가지고 전쟁사를 잠깐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박사 코스를 마쳤는데 우리 그 지도 교수가 그분이 이제 2차 대전 한국전쟁의 전문가인데 혹시 한국 가서 시간 되면은 논문 하나 써서 보내면은 박사를 주겠다라고 제안한 거 박사 논문을 써주더라고요. 이승만과 미국군 장교와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내가 왜 이 연구를 해달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미국 장군 중에서 이승만을 만나가지고서 설득을 안 당한 사람이 없다는 거라. 그 사람은 어떤 마력을 가지고 있기에 그 미국의 기라성 같은 장군들이 만나면은 존경한다고 얘기한 그런 사람이었는가를 지네들이 한번 알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뭐 쓰지 못했지만은 그 자료들을 이렇게 모으고 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좀 오버한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